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의 붉은 표면을 탐사하며 고대 생명의 흔적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유력한 단서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성의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생명체들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화성 생명체 탐사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한 근거부터 살펴보죠. 화성이 형성된 초기 10억 년 동안 이 붉은 행성은 놀라울 정도로 지구와 닮아 있었습니다. 당시 화성에는 두터운 대기층이 존재했고 강력한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했습니다. 무엇보다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풍부하게 존재했죠. 생명 탄생의 핵심 조건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우선 물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듯이 말이죠. 하지만 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화학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기서 화산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화산 온천과 열수 분출구는 생명 탄생의 요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양한 미네랄과 화학 물질들이 집중적으로 방출되면서 원시적인 세포막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초기 화성에는 이러한 화상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올림푸스 몬스와 같은 거대한 화산들은 수십억 년간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명체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선택 압력이 필요합니다. 습하고 건조한 환경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생존에 유리한 구조만이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자연 선택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화학적 구조 차원에서 일어나는 진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원시 생명체들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 탄생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10억에서 20억 년 전 화성에는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행성의 핵이 식으면서 자기장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대기가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표면의 모든 물이 증발하거나 얼어붙으면서 화성은 지금과 같은 황량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현재 나의 퍼시비어런스 로버가 탐사하고 있는 제제로 분화구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주목받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과거 거대한 호수와 삼각주가 있었던 곳으로 만약 그 시절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그 흔적이 퇴적물 속에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21개의 암석 코어 샘플이 채취되었지만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구상의 일부 박테리아는 완전히 탈수되고 냉동된 상태에서도 수억 년간 생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화성의 극한 환경에서도 미생물이 휴면 상태로 버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들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적절한 수분과 온도가 필요하겠지만요. 한편 화성에서 현재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 과학자들은 화성 남극 빙하 아래에서 거대한 지하 호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3개의 호수가 더 확인되었죠. 이는 남극 빙하 아래 4km 깊이에 위치한 지구의 보스토크 호수와 유사한 환경입니다. 보스토크 호수는 1500만 년에서 2500만 년간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이곳에서 박테리아와 심지어 물고기까지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이들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죠. 그러나 화성의 지하 호수가 생명체 서식에 적합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화성의 극저온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 호수의 물은 극도로 염분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죠. 게다가 최근 연구에서는 이들 호수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호수가 아닌 반사성 먼지층에 의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제로 분화구가 여전히 주요 탐사 대상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제로는 분명 과거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지만 생명체가 최초로 탄생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깊은 열수구나 화산 온천과 같은 생명 탄생의 핵심 요소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컬럼비아 힐스와 같은 화산 지역이 더 유망한 탐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명체가 최초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지하 깊숙한 생물권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구의 심층 생물권에 대한 최근 발견들입니다.
2018년 1000명 이상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딥 카본 옵저버토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구 표면 아래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의 총 탄소 질량이 지구상 모든 인간의 탄소 질량보다 거의 400배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심층 생물권은 약 23억 입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 모든 바다의 부피를 합친 것에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놀랍게도 지구상 모든 박테리아와 고세균의 70%가 이 지하 세계에 살고 있으며 바이러스와 작은 벌레들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하 생명체들의 생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고온에서 생존하는 생명체는 122일 도시의 환경에서도 번성하는 박테리아입니다. 물이 끓는 온도에서도 살아남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에서 발견된 생명체는 해수면 아래 10.5km 깊이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세운 것보다도 더 깊은 곳이에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는 영양분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신진대사는 지표면 생물들보다 1만 배에서 1만 배까지 느립니다. 이런 극도로 느린 생명활동 덕분에 이들은 거의 무한정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종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단단한 암석을 뚫고도 어떻게든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발견들이 화성 생명체 탐사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화성 표면 아래 깊숙한 곳에서는 생명체가 표면의 모든 극한 환경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초기 화성의 화산 지역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면 이들은 지각의 균열을 통해 따뜻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지하 환경으로 스며들어갔을 것입니다. 화성 표면이 황폐해지기 시작했을 때 지표의 생명체들은 점점 더 짜진 물과 치명적인 방사선 그리고 대기 손실로 인한 극한 환경에 직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로 피신한 생명체들은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지구의 대멸종 사건에서도 지하 생명체들이 살아났듯이 말이죠. 특히 화산 온천 지역은 지하 생물권으로의 완벽한 관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생명체들은 영양분의 공급원을 따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이주해 나갔을 것이고 그곳에서 수십억 년간 진화를 계속해 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화성만의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어요. 극도로 느린 신진대사를 고려한다면 이들 지하 생명체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생존하는 수준을 넘어서 번성하는 광범위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심층 생물권처럼 다양한 종들이 복잡한 먹이사슬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감지한 화성 대기 중의 메탄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메탄이 밤에만 나타나고 낮에는 사라지는 신비로운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지하 생명체들의 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도 메탄이 생성될 수 있지만 지구에서 메탄의 대부분은 생명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지하 생명체를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지구에서조차 심층 생물권을 탐사하려면 깊은 시추 기술이나 매우 깊은 광산이 필요합니다. 화성에서는 인사이트 착륙선이 겨우 3cm 깊이를 파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으니 수킬로미터 깊이의 지하를 탐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볼 때 오늘날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장소는 바로 지하 깊숙한 곳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가정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초기 화성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했어야 하고 그들이 화산 온천에서 생존했어야 하며 지구와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적응해 나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화성의 황량한 표면 아래에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체를 찾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면에서 화석을 찾는 것보다는 지하 시추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지도 모르죠. 제재로 분화구와 같은 고대 호수 바닥에서 화석화된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발견은 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의 화성 탐사 미션들은 표면 탐사를 넘어서 깊은 시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성 생명체 탐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성 표면의 극히 일부분만을 긁어보고 있는 수준입니다. 진정한 생명체의 보고는 우리 발밑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화성에서 생명체를 찾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찾는 것을 넘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생명 현상을 발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화성의 지하 생물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는 우주 생물학 분야에서 가장 혁명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태양계라는 거대한 생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